안녕하세요. 지금 퀴즈 앱을 만들어 보는데, 또 우리 리스트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리스트에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이 종료하면은 데이터 값이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강의 목차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라는 거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블록들이 있을 건데 앱 인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 블록들을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퀴즈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퀴즈 앱을 만들어 보고 뭐 변경해 보고 우리 리스트를 가지고 퀴즈 앱을 만드는 거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문제를 줄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핸드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게 어딘가 저장되어 있으면 좋을 건데 그 데이터가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가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 인벤트에 저장소라는 파렛이 있습니다. 그죠? 저장소라는 곳에 파일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장소에 있어서 파일을 할 건데 이 파일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내 핸드폰에 데이터로 저장되는 거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또는 외부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쉐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또는 내 핸드폰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스마트폰에서 내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DB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뭐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할 건데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서버에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서버에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앱 인벤터에서는 MIT에 있는 웹 인벤터 서버를 이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서버를 이용할 거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곳인데 이 저장할 곳을 어떻게 해줄 건가? 핸드폰에 두는 거, 내 핸드폰에 두는 방법, 이 TinyDB다라는 거, TinyDB. 이제 이거를 세 개의 DB를 꼭 알아둬야라는 겁니다. 내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 TinyDB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앱 DB에 저장된다라는 거, 이 웹에 MIT에 있는 웹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똑같은 거를 갖다 쓰는 거다. 아무나. 이게 내가 DB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엮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타니 앱 DB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DB를 쓰는 방법이 있다는. 클라우드라는 거는 내 핸드폰에 있는 DB를 외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거. 이는 세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 앱 인벤트에서 이 세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태그와 값의 쌍으로 저장된 테이블이다라고 얘기해요. 태그와 값의 쌍으로 저장된 거다. 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태그라기보다도 ID가 있습니다. 그죠? ID가 뭐냐면은 모든 레코드들마다 유니크한 값을 갖는 거. 자, 그 ID가 여기서는 우리가 앱 인벤터에서는 태그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태그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ID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ID는 우리가 누구 사람 이름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은 두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태그와 값의 쌍인데 값들의 쌍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값들의 쌍이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연락처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태그가 이름이고 값이 나이하고 연락처가 값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태그가 한 개 있고 값이 두 개가 있는 값이 리스트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름이 문자열이고 나이는 숫자고 뭐 연락처도 리스트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이는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데이터들의 집합. 자, 그럼 내가 이름을 태그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태그는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태그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사실 우리 DB에서는 중복될 거를 대비해서 이름하고 나이가 중복 안 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가 태그와 값의 쌍으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을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고급 DB에 가보면은 검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쓰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내가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검색해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겁니다. 그죠? 이게 저장과 검색,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장과 검색 기능. 그래서 저장하고 검색 기능에 대해서 실제 한번 배워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TinyDB 이제 핸드폰에 돌아가는 내 개별 핸드폰에 돌아가는 DB입니다. 개별 핸드폰에 내 핸드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를 TinyDB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TinyDB라는 거. 우리 저장소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TinyWebDB 있고 CloudDB 있고 DB가 3개라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DB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4개의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장소에 가보면은 지금은 내가 핸드폰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TinyDB 그러지 않고 앱에 저장해가지고 서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려고 하면은 TinyAppDB, CloudDB는 내만 쓰는데 그 외부 서비스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CloudDB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속성 테이블에 이제 TinyDB를 하면은 TinyDB1하고 네임스페이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임스페이스, TinyDB1이라는 이런 속성에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inyDB의 속성 블럭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TinyDB를 모두 지우기라는 게 있고, 태그를 지우는 방법. 자, 이 태그가 ID라는 겁니다. 그죠? 태그가 ID라는 거. 그럼 TinyDB에서 태그를 가져오는 방법. 태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속성을 가져오는 거. ID를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 태그 값을 갖고 오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해당되는 값이 없다. 그 다음에 태그하고 저장될 값을 저장하기 기능. 자, 그럼 여기 값을 가져오는 기능하고 저장하기 기능, 요 기능. 자, 가져온다라는 건 내가 검색을 할 겁니다. 그죠? 검색할 때 가져오게 하는 거. 저장하게 하는 거는 DB를 입력할 때라는 겁니다. 그죠? DB를 입력할 때, 요거가 꼭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DB가 속성이 두 개밖에 크게 해야 될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문제, 단답형 퀴즈 문제를 내고 답하는 앱을 만들어 보자. 이게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뭐, 최대의 항구는 부산이고, 뭐,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자,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문제는 유니크한 겁니다. 그죠? 유니크하니까 문제가 태그가 되고, 답은 뭐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최대의 항구는 뭐 부산이고,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는 하면 또 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답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태그는 유니크한 것을 태그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방법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문제와 문제 필드와 답 필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문제 자체가 태그가 되고 이 답은 밸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답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밸류가 한 개가 아니라 밸류가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밸류가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퀴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자, 우리 기존에는 리스트를 할 때는 데이터가 이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 저장하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나를 정하고 문제를 여기 입력을 하고 지금 내가 이제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입력하는 거. 이렇게 DB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기 문제를 쓰고 답을 입력을 하고 입력 탁 클릭을 하면은 자료가 한 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입력하고 자료 저장되고 입력하고 저장되고 입력하고 저장되고 입력하고 저장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삭제하면 삭제가 되고 그죠? 삭제하면 삭제가 되고 자료의 수도 나타내게 하고 이제 검색은 여기 문제를 검색하면 해당되는 답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검색하면 해당되는 답이 나오고 이런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문항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설계를 해봅니다. 그죠? 자, 화면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DB를 쓰기 때문에 이 DB에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해가지고 TinyDB가 여기 저장소로 여기 사용 레이아웃 숏을 이 밑에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저장소를 클릭하면은 TinyDB를 클릭할 겁니다. 그죠? TinyDB를 클릭하고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 UI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코딩을 초기화할 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초기화할 때. 자, 초기화할 때 텍스트 박스 6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박스 6에 있는 텍스트. 즉, 현재 지금 DB 안에, TinyDB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있는가를 보는 방법이 리스트의 길이 구하기를 넣고 호출하기, TinyDB에 태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태그를 가져오면은 TinyDB에 태그를 갖고 오면은 그 태그의 각 수가 태그가 각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유니크한 값, 그죠? 유니크한 값들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놈을 텍스트 박스 6의 텍스트 값에 넣는다라는 것은 현재 DB에 데이터가 몇 개인가를 초기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초기화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딩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크린이 초기화됐을 때 여기에 클릭을 할 때 스크린에 요놈을 초기화됐을 때 클릭해 오면은 요는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책상을 달리한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번째 이제 텍스트 박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지정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텍스트 6의 텍스트 값, 배경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텍스트 6에 텍스트 있는 블럭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에 가가지고 이제 길이 구하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죠? 이 리스트에 가가지고 길이 구하기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갖고 오고 나서 이 호출에 TinyDB에 호출에 태그를 갖고 오면은 TinyDB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태그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페러스트에서 스크린을 초기화될 때 한번 클릭을 해야 되고 요 놈을 하나 텍스트를 갖고 오고 리스트를 갖고 오고 TinyDB에 태그 갖고 오는 거 이 네 개의 동작을 하면은 스크린 1이 초기화될 때, 즉 스크린 1이 올라올 때 텍스트 박스 6의 텍스트 값으로 TinyDB에 있는 태그, 즉 유니크한 데이터 값들을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면은 DB의 데이터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요는 리스트를 다 했는데 이 리스트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버튼 1을 클릭했다 이런 입력을 클릭했다 이겁니다. 그죠? 입력을 클릭하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은 태그 값입니다. 그죠? 이쪽은 value입니다. 그죠? 태그와 value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태그 이놈은 태그고 이거는 value다라는 겁니다. 그죠? 태그와 value를 여기에 TinyDB 값에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TinyDB 값에 저장할 때 태그에는 우리 여기 요 놈이 태그입니다. 그죠? 이게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고 이거는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그하고 저장된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저장하고 나서 그럼 TinyDB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죠? TinyDB에 저장이 되고 나서 텍스트 박스 1하고 텍스트 박스 2에는 이 null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null 값으로 바꿔주고 그럼 텍스트 박스 6에 있는 텍스트 값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리스트에 TinyDB에 태그를 갖고 와가지고 리스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한 개 입력을 했으면은 자료 수가 여기 한 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료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할 때마다 또 더하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 1을 입력을 클릭한다는 거예요. 이 버튼 1을 클릭하면은 결국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요는 가정을 하면은 입력 버튼 클릭하는 동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 버튼 클릭하는 동작을 하나씩 이제 TinyDB에서 갖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죠? TinyDB에서 태그와 value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태그와 value, 값을 저장할 거니까 이걸 갖고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했다. 삭제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거. 삭제 버튼은 버튼 2를 클릭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태그 지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문제의 값이 있고 정답이 있다고 하면은 삭제를 클릭하면은 텍스트 1에 있는 텍스트 값을 지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우기를 하고 한 개 지워져 있으면은 이 값이 이렇게 리스트 길이가 한 개가 줄어들겠죠. 그죠? 텍스트 박스 1하고 텍스트 박스 2의 값을 이렇게 null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삭제 버튼은 되게 편합니다. 그죠? 삭제 버튼. 자, 그 다음에 검색 버튼. 검색을 한번 수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검색을 해보자라는 거. 실제 이제 여기 DB가 입력을 다 됐습니다. 그죠? TinyDB에서 입력이 다 되고 검색에 여기에 해당되는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검색을 하면은 어떻게 호출해가지고 TinyDB에서 태그 값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즉, 검색을 할 때는 항상 태그 값, ID로 검색을 합니다. 그죠? 유니크한 ID를 검색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문제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자,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가 뭐가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입니까? 이게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죠? 이 태그를 가지고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 값을 뭐냐? 이놈이 텍스트 박스 5입니다. 그죠? 텍스트 박스 5의 텍스트에 이렇게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는 어떻게? 이 검색되어 있는 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이 그냥 텍스트 박스 4에 있는 텍스트 값으로 가면은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이 텍스트 박스 4에 있는 텍스트로 가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이대로 카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 자, 그러면은 검색 버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종,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죠? 자, 스크린이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현재 TinyDB에 기록되어 있는 유니크한 태그들이 몇 개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 구하기 리스트를 해가지고 텍스트 박스 6에 텍스트 값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있다라고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 그죠? 저장하면은 태그가 한 개 값이 증가되는 거죠. 삭제하면은 한 개가 감소되는 거죠. 여기 검색하는 거죠. 요 세 가지의 오퍼레이션을 DB를 가지고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배포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용자 퀴즈 만들기를 한번 수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었으면 이제 퀴즈 만들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리스트에서 퀴즈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죠? DB가 이제 요는 DB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 내면은 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시작을 딱 누르면은 여기 문제가 뜬다라는 겁니다. 그죠?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사람, 내가 소크라테스 이름을 하면 클릭하면은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뭐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그죠? 똑같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리스트를 초기화했는데 이제는 아까 우리 DB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이었습니다. 그죠? 네, DB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DB에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겁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시작 버튼에 클릭을 하면은 문제 번호 7 하고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사람 여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태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태그를 가지고. 그래서 레이블 2 여기가 이제 레이블 2인데 이 레이블 파이 레이블 2가 되고 이게 이제 레이블 파입니다. 그죠? 문제 번호. 레이블 5.텍스트는 레이블 5.텍스트는 문제 번호에다가 전역 변수 인덱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전역 변수 인덱스가 현재의 문제 번호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뭐를 갖고 오냐면은, 이게 TinyDB1의 태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태그를 갖고 오고, 이 위치는 어디에 두냐? 태그를 갖고 오고, 이 위치는 어떻게, 전역 변수의 인덱스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전역 변수 인덱스를 갖고 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 버튼이 클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시작 버튼하고 이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 차이입니다. 그죠? 이 리스트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TinyDB1에서 태그를 갖고 온다라는 거,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DB를 쓰는 방법, 이게 리스트를 쓰는 방법입니다. DB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DB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입력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사람이라고 내가 소크라테스를 입력을 하면 여기 클릭하면은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를 나타낼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태그고 이거는 소크라테스는 밸류입니다. 그죠? 태그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밸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텍스트 박스 1 텍스트하고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가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입니다. 그죠? 이놈하고 TinyDB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레이블 2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 태그가 이겁니다. 그죠?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사람의 값을 가지고 온다.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사람의 값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소크라테스. 값이 없을 경우에는 널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개가 값이 같다 이겁니다. 그죠? 값이 같을 때는 뭡니까? 붙은 4의 텍스트 값의 정답입니다. 라고 써주고, 정답이면서 점수가 한 점 올라간 겁니다. 그죠? 값이 같지가 않을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입력 버튼도 이런 식으로 DB를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입력 버튼의 어떤 차이점들을 지난번에는 리스트가 전역 변수의 이름하고 위치가 전역 변수의 인덱스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TinyDB에서 값을 갖고 와가지고 레이블 2에 있는 텍스트, 레이블 2에 있는 텍스트가 뭡니까? 그 태그입니다. 그죠? 이 태그에 해당되는 태그의 값을 갖고 와가지고 텍스트1의 텍스트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 즉,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답하고 내가 입력한 정답, 즉 텍스트1에 있는 텍스트가 입력한 정답입니다. 그거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죠?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우리가 value는 두 번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온다라는 거. 자,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조금 TinyDB 태그를 여기서 만약 전역 변수의 인덱스가 길이 구하기 리스트보다 적을 때, 그죠? 적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다음 버튼을 다음 문항을 클릭했을 경우에, 즉 요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즉 시작을 클릭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할 거니까 TinyDB에 있는 태그들보다 현재 지금 전역 변수 인덱스가 적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10개가 있으면은 여기는 적으면 9개입니다. 그죠? 여기 적거나 같으니까 10개입니다. 그죠? 10개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11개는 안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을 1개 증가시키고 문제 번호를 넣고 TinyDB의 태그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에 넣으면 되고, 그죠? 태그에 해당되는 값을 넣으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놓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버튼하고 시작 버튼, 다음 버튼하고 시작 버튼하고가 똑같은 게 많습니다. 그죠? 다음 버튼하고 시작 버튼, 자, 이거는 TinyDB를 썼을 경우하고 이거는 전역 변수 리스트를 썼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써봤습니다. 그죠? 일단 전역 변수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 이름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TinyDB에서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TinyDB에서 태그를 갖고 오는 거. TinyDB에서 태그를 갖고 오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코딩에 대한 최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태그와 value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value는 제가 한 개인 경우에 했는데 value가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한 거 중에 태그가 한 개인 거, 즉 문제가 있고 답 있는 것만 했는데 문제가 있고 만약 이지선다라고 하면은 이지선다 할 때면 value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고 value가 하나, value 둘. 그 다음에 정답 value 하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지선다의 경우에는 value가 5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 문제를 검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래가지고 문항DB를 만들어가지고 앱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철학자들의 명언을 맞추는 퀴즈 앱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즉 핸드폰 DB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핸드폰 DB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는 DB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잘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내 핸드폰에 있는 DB를 이용해서 퀴즈 앱을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앱을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